네, 음, 제가 유추차에 이 자료를 설명드렸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타평가 이번 학기 부통문 저타평가 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출석률 25점 만점이고, 결석하신 분들은 2점씩 감점이에요. 2점씩 감점이에요. 그리고 중간고사 점수 확인하시고요. 그대로 제가 점수 입력했어요. 여러분 받은 점수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코딩 문제 두 문제가 나오고요. 15주차 오시면은 제가 힌트 같은 거 다 드릴 거니까는 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는 지금 제출하고 계시고요. 총 6회, 각 5점씩으로 제가 배점하고요. 퀴즈는 지금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 총 12회로 나오고 제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미리 적어놨는데 여러분 총 받은 점수에다가 110점이잖아요. 만점이요. 120으로 나눠요. 그리고 25로 곱하면 여러분 퀴즈 점수가 나옵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제가 계산해가지고 점수 입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퀴즈 8번이잖아요. 오늘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공개된 것 같은가 다 확인하시고요. 받은 점수까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몇 점 받으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래가지고 남은 퀴즈에서 여러분 몇 점 받으면은요, 최종 학점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퀴즈 받은 점수가 좀 낮다 그러면 분발하셔가지고 다 만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0점 이내로 점수가 감점이 되면은요, 거의 A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이내로, 그럼 120개에서 10개 이내로 감점이 되면은 뭐 보통 A 플러스고요. 왜 5개인가? 하여튼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 지금 퀴즈 점수가 괜찮고요. 지난주 온라인 강의도 퀴즈 점수가 9점이 넘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요. 이거대로 제가 계산해서 성적 등등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오늘만 제가 최종 성적 설명해 드리고요. 더 설명 안 드려요. 됐죠? 오늘 강의 하고요. 35분 정도 퀴즈 준비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시험을 잘 보셔가지고 온라인 퀴즈 잘 보셔가지고 오늘 45분 드리려다가 오늘 35분 정도 드리고요. 오늘 퀴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퀴즈 같은 경우는 이론 중심이에요. 제 설명 잘 들으시고요. 이론 중심으로 준비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과제 네 번째 나왔고요. 예. 강의 시작할게요. 이번 주는 확정형 자리 구조 중에서 그래프하고 트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죠. 자, 그래프에서 그래프 이론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래프 이론의 최초 연구는요, 요 다리 문제부터 시작됐고요. 도그레 있는 건가 그렇게 기억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퀘인이 히스베르크 다리 문제부터 이 그래프 이론이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다리가 있는데요. 7개가 있는데요. 한 번씩만 건너가지고 모든 지역에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게 퀘니스베르크 다리 문제인데요. 어, 이 문제를 이 레오나르트 오리라는 사람이 증명을 시작했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렇죠? 1725년도에 증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증명해 보니까는 없대요. 모든 자리를 한 번만 거치고요. 첫 시작 위치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예. 어,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의 불산물로요. 그래프 이론이라는 수학의 한 분야가 이게 생겨났어요. 그래프 이론이라는 분야가요. 그리고 이 논문에 포함된 이 스케치는요. 현대에 이르러서 그래프 구조의 원형이 됐고요. 만들어진 지 수백 년이 됐죠.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 동안 뭐 수학이라던가 과학, 공학, 사화,
사회, 경제학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어요. 그래프 이론은요. 예. 특히 컴퓨터 분야에서도요, 그래프 이론을 토대로 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어요. 됐죠? 올려 증명 한번 공부해보죠. 그림을 단순화했어요. 육지를 정점, ABC 보시죠. A, B, C, D 이렇게 표현했고요. 육지에 있는 다리를요, 간선으로, 이게 간선이거든요. 간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이렇게 단순해서 표현해 보니까는 정점 4개, A, B, C, D 하고요. 7개 간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당연히요.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단순화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복그리기 규칙으로 증명해 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연결되어 있는 선이요. 호수의 점이 없거나요. 두 개만 있는 도형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규칙인데요. 퀸이스 베르크에서 이 정점 4개가 있는데요. 간선이 모두 다 일수예요. 그래서 한복풀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복풀이 규칙이 바로 요건데 연결된 예선이 홀수 개인 점이 없거나 두 개만 있는 도형에서만 가능하다는 건데 이 퀸이스 베르크에서는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모든 자리를 한 번만 거치고 첫 번째 시작 위치로 돌아가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시작 위치고요. 여기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뭐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그런데 한 번만 거치고요. 요게 A 이 시작 위치로 오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한복풀이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올려 경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한 번씩 번만 유한 그래프를 올려 경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예. 이 올려 경로가 바로 이거거든요. 모든 것을 한 번씩 번만 유한 그래프를 올려 경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퀘이니스 베르크 이 그래프는 올려 경로가 아니라는 걸로 결론 내렸어요. 예. 정리하세요. 예. 그렇죠. 제가 추가 설명 아래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렇게 더 적었어요. 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정점 4개가 있는데 모두 연결된 간수 개수가 4개, 홀수 개거든요. 그래서 한복구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퀘이니스 베르크 문제는요. 예, 한복구리가 불가능하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네,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그래프는요, 점점과 간선의 모음들의 결합을 말하고요. 정점의 집합을 V라고 하고요. 간선의 집합을 E라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G라고 했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G 이퀄 V, 2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쭉 보시죠. 어드제스턴스 인접이라고 하는데요.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정점, 이거를 인접되어 있다고 하면 이웃관계 있다고 하고요. 보시죠.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A, B, A, C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B, C 그쵸?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이거를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간선으로 연결된 두 정점을 인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경로란 말이 있는데요. 간선을 통해서 서로 이웃된 각 정점들로 그래프 안에서 형성된 길을 말해요. A부터 E까지 뭐 A, B, E, A, C, E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패스라고 해요. 예. 차수, 이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퀴즈 문제 나올 거예요. 차수가 뭐냐면요. 각 정점에 속한 간선들의 수를 말해요. A하고 B하고 D는요, 각 정점에 지금 포함된 간선들이 A는 2개죠, 그렇죠? B도 2개고요, 그렇죠? 그리고 D예요. D도 2개예요. 그래서 정점 A, B, D는요, 차수를 2번이라고 해요, 2번. 예. 거기 비해서 정점 2하고요. 제 C는요, E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고, C도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점 2하고 C 차수는요, 3번이라고 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정점에 속한 간선들의 수를 차수라고 하고요. 연결됐다, 커넥티드인데, 이거는 모범형 그래프에서 흐다표가 없는 방향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해요. 화살표가 없는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하는데 요게 무방향 그래프예요. 예. 예, 무방향 그래프 안에서 두 정점 사이 경로가 존재해요. 그러면 두 정점이 연결됐다고 해요. A하고 B 정점 연결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프 안에서 모든 정점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예. 그리고 그래프에는 사이클이란 말이 있는데요. 어느 경로가요. 어, 정점 하나로 두 번 이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로란 말하고요. 처음과 마지막 정점이 같은 단순 경로를 말해요. 보실래요? 이런 게 사이클이에요. 막혀져 있죠. 이런 게 사이클이에요. 이런 게 사이클이에요. 어느 경로가 정점 하나 두 번 이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로예요. 그렇죠? B가 두 번 이상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C도 마찬가지고였죠. 요것도 좀 사이클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프 용어 중에서 차수하고요, 사이클 정리해 주세요. 예. 그래프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화살표 있는 게 방향 그래프, 화살표 없는 게 무방향 그래프예요. 무방향 그래프 보시죠. 언디렉트 그래프라고 하고 간선의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리고 간선을 나타내는 정점의 쌍에 순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B하고 A는요. 동일한 간선을 의미해요. 그렇죠?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엔 방향 그래프예요. 디렉티드 그래프라고 하는데 간선의 방향성인 그래프예요. 화살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방향 그래프라고 하고요. 간선을 나타내는 정점의 쌍의 순서가 있어요. A, B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요. A가 꼬리고 B가 머리예요. A에서 지금 B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A가 꼬리고요. B가 머리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프 자료 구조입니다. 예. 데이터 저장하나 자료 구조도요. 그래프 이론 사용할 수 있어요. 예. 한마디로 그래프 특징하고 규칙을 갖도록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건데, 인정 리스트 가지고도 표현 가능하고 별 가지고도 표현 가능해요. 인정 리스트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인정 리스트는 제가 2주 전인가 설명드렸어요. 온라인 같은가? 대면 수업인 같은가? 인정 리스트 설명드렸어요. 하여튼간요. 한번 보시죠. 연결 리스트 기억나시죠?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노드마다 리스트를 생성해요. 그래프 노드마다 리스트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각 정점마다 헤드 노드를 두어가지고요. 각 정점을 할당해요. 각 정점 할당하고요. 그리고 각 정점과의 사이에 정점이 존재하는 정점들을요. 헤드 노드 뒤에 연결해요. 뒷페이지에 나와요. 그림은. 그리고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요. 헤드 노드 뒤에 연결된 노드 수가요. 그 노드의 차수라고 해요. 보시죠. 바로 이게 그래프 표현한 건데 연결 리스트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A, B, C, D, E라는 지금 정점이 있고요. A부터 보죠. A 정점은 B하고 C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화살표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B는 A하고 E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B에서 A,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게 딕셔너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딕셔너리죠, 그렇죠? A, B, C, D, E가요, 키고요. 값이 B, C, A, E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렇죠? 예, A는 B하고 C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B는 A하고 E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전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인저 리스트 가지고 그래프 표현한 건데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 가지고 그래프 표현했죠, 그렇죠?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각 노드마다 리스트 만들었어요, 그렇죠? 각 노드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요. 각 노드마다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 정점마다 헤더 노드 주어서 각 정점을 할당했어요, 그렇죠? 요게 헤더 노드예요, 그렇죠? 아이고, 이런 게 헤더 노드예요. 이게 헤더 노드예요. 각 점점마다 헤더 노드를 줬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정점을 할당했고요. 그리고 정점과의
사이에 정점이 존재하는 정점들을 헤드노드 뒤에 연결했어요. 그쵸? 예. 연결된 거를 계속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쵸? 예. 정점이 존재하는 정점도 헤드노드 뒤에서 연결했고요. 그 맨 마지막,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게 헤드노드 뒤에 연결된 노드 개수가 노드의 차수예요. 아이고. 보시죠. 정점 A 차수 몇 번이죠? 두 개로 연결되어 있죠. 2. 그쵸? 정점 E의 차수는 하나, 둘, 세 개 연결됐어요. 3이에요. 그쵸? 정점 A 보시죠. 정점 A 뒤에 노드가 두 개가 노드로 정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2예요. 2. 그쵸? C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세 개로 연결되어 있죠. 그쵸? A하고 D하고 E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점 C는요. 차수가 3번이에요. 3번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무반영 그래프 같은 경우 헤더 노드 위에 연결된 노드 개수가 그 노드의 차수예요. 그쵸? 예. 됐죠?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배열 가지고 그래프 표현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2차원 배열 자료 구조를 사용해 가지고 표현했고요. 2차원 배열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배열이기 때문에 인접 리스트보다 접근이 빨라요. 왜죠? 배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 가지고 접근하죠. 그래서 인접 리스트보다 접근이 빨라요. 예. 그리고 정점 수만큼의 행과 열을 가진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점 i하고 j 사이에 간선 존재해요. 그러면은 i번째 행하고 j번째 열 원소가 1로 표현하고요. 뒷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간선 존재하면 1번, 간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i번째 행하고 j번째 열 원소가 0번으로 표현해요. 탭을 만드시고요. 연결됐으면 1번 집어넣고 연결되지 않았으면 0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역시 무방향 그래프인데요. 행렬에서 각 노드의 차수는요, 행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점 A, B, C, D, E, F 있고요. 행하고 열려고 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탭을 만드시고요. A부터 시작하죠. A가 뭐로 연결됐죠? B하고 C로 연결됐죠? 연결됐으면 1번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A 입장에서 연결된 거는 1번, 연결되지 않으면 0번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쉽죠, 그렇죠? B복과요. B는 뭐로 연결돼 있죠? A하고 E예요, 그렇죠? B는 A하고 E이기 때문에 A의 1번, 이 부분에 1번 집어넣고요. 이 부분에 2번, 1번 집으면 돼요. 나머지는 0번 집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채우면 돼요. 다 채우면 돼요. 밸류로 그래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 모양이 뭐죠? 이게 2차원 배열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쭉 차례대로 숫자 적으시면 돼요. 0엔부터 5엔까지 숫자 이렇게 쭉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전 페이지로 갈게요. 2차원 배열 자료 구조 사용했죠. 그렇죠? 메모리 공간 사용했고 인전 리스트가 접근이 빠르고 종점 수만큼 행과 여러 가지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점 수만큼 행과 열을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결됐으면 1번, 연결되지 않았으면 0번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 노드 차수 있잖아요. 이거는 행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노드 A 정점 차수가 뭐예요? 2죠. B하고 C 연결되다. 그렇죠? A 볼까요? 다 더해요. 숫자 2번 되죠. 그래서 차수가 2번이란 말이에요. B는 뭐죠? 차수가 2죠. 그렇죠? 다 더해요. 2번 되죠. 그렇죠? C 볼까요? 이번에는 하나, 둘, 세 개로 연결됐어요. 차수 3번. C 볼까요? 행을 다 더해요. 행에 있는 값도 더해요. 3번 되죠. 바로 이 말이에요. 쉽죠, 그쵸? 무방향 그래프 행렬에서 각 노드의 차수는요, 행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시죠. 그래프 자료 구조 이용한 문제가 알고리즘, 이런 거, 앞으로 공부하실 건데요. 최단거리 문제, 그래프 자료 구조 가지고 해결했어요. 프림 알고리즘이 있고, 우리 나중에 공부해요. 크로스 커브, 다이스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지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깊이 우선 탐색하고요. 너비 우선 탐색 문제도 이 탐색 문제인데, 이 알고리즘도 자료 구조 이용했어요. 그래프 자료 구조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 회전고리 문제 알고리즘 종류,
크림하고 크로스 라이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정리해도 때문에 퀴즈에 나와요. 질문할 거예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프 자료 구조를 이용한 문제를 알고리즘에서 최대한 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아닌 거든 그러면 한번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프 됐고요. 이제 트리로 가겠습니다. 아, 크리는 노드하고 간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프의 일종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프하고 트리는 같지는 않은데 그래프의 일종이고요. 여러 노드가 한 노드를 갈 수가 없어요. 한 노드가 여러 노드를 갖출 수 있어요. 한 노드가 여러 노드를 살펴 보세요. 한 노드가 여러 노드를 갖출 수 있는데 여러 노드가 한 노드를 갖출 수 없는 구조를 말해요. 이거 되시죠? 여러 노드 한 노드 같은 구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트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맨 꼭대기 있는 걸 부모 노드로 하고요. 부모 노드 아래에 있는 걸 자식 노드로 해요. 자식 노드로 해요. 예. 그리고 트리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세요. 빗트리라는 게 있고, 이진 트리라는 게 있고, 완전 이진 트리가 있고, 그냥 이진 트리가 있는데요. 빗트리, 보시죠. 자식 노드가, 이게 자식 노드인데, 두 개 이상 있으면 빗트리라고 해요. 예. 그 이진 트리, 자식 노드가 만약에 두 개 이하예요. 2이니까 0 없을 수가 있고, 한 개가 있을 수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이거를 이진 트리라고 해요. 완전 이진 트리. 자식 노드를 추가하는데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추가할 때는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균형 이진치라는 게 있는데요. 자식 노드 추가 위치가 상관없지만요.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의 레벨차가 1번, 2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균형 이진치라고 해요. 네. 그림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루트 노드, 정 가운데 가지 노드, 맨 마지막에 리프 노드라고 해요. 레벨은 0번부터 시작해요. 루트 노드는 0번, 그 다음 행은 1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3번입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걸 형제 관계에 있다. 뭐 시블링이라고 해요. 예.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디그리란 말이 있는데 차수래요. D 노드를 부모 노드로 할 때 자식 노드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D의 디그리를 차수를요. 3번이라고 해요. 3번. 디그리를 영어로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이거 차수예요. 차수. 예. F 노드 볼까요? F 같은 경우는 자식 노드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렇죠? J하고 K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F의 디그리를 2번이라고 합니다. 2번이라고 해요. 예. 제가 아래 추가선만 적었나? 예, 적었어요. 차수예요. 디그리. 자식 노드 개수로 의미하고요. 노드 D 차수는 자식 노드가 3개예요. 그렇죠? G하고 H하고 I예요. 그래서 3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예. 트리 자료 구조입니다. 트리 특징하고 규칙을 갖도록 데이터 저장한 자료 구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하고요. 기본 자료 구조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뭐 프로그램의 원에 따라 가지고 제공하는 자료용이 있거든요. 그 이용해 가지고 표현해요. 예. 트리 표현하는 방법 뭐 참고로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인저리스트하고요. 별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인저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부모고 이게 자식 노드인데요. 왼쪽 자식을 가르치는 포인터 요거 주소껏 가지고 저 트리를 표현할 수 있고요. 오른쪽 자식을 가르치는 포인터 요 주소껏 가지고 트리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예. 만약 베일러로 트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일자원별 아니면 이자원별 가지고 트리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일자원별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부모 노드만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자원별 같은 거는 이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I 0 하면요. 왼쪽 자식 노드를 의미하고 AI 1번하고 오른쪽 자식 노드를 의미해요. 뭐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만 하세요. 예. 역시 트리 자료 구조 가지고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뭐 효율적으로 지금 데이터 타입하고 삭제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트리 자료 구조 사용하면요. 뭐 이진탐 때 우리 다다음 주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힙정렬도 공부하고 퍼포먼스 압축 알고리즘은 공부 안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에 지금 트리 자료 구조를 이용했어요. 예. 트리 자료 구조 이용해가지고 탐색을 더 효율적으로, 정렬을 더 효율적으로, 압축을 더 효율적으로 아, 하도록 이제 했어요. 예. 트리 자료 구조 정리하세요. 예. 이팀 탄택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해요.
다다음 주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입동률은 여러분이 비공개 분들이어서 강의가 안 갈 거로 기억해요, 저는요. 예, 하여튼간요. 예. 하여튼간 틀이 자료 가지고요. 이런 알고 좀 만들어요. 탐색 문제도 해결하고, 정제 문제, 압축문제도 해결합니다. 이때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프하고 트리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정의부터 보시죠. 그래프입니다. 노드하고 그 노드를 연결한 간선을 하나로 모아놓은 자료 구조를 그래프라고 하고요.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의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방향하고 무방향 그래프 모두 존재해요. 그렇죠? 예, 그걸 그래프로 하고 트리 같은 경우는 방향 그래프만 있어요. 무방향 없어요. 방향 그래프만 있어요. 됐죠? 그리고 그래프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사이클 가능해요. 그쵸? 사이클 제가 뭔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쵸? 역시 사이클이 순환, 비순환 그래프 모두 가능하고요. 근데 트리 같은 경우는 사이클 불가능해요. 비순환 그래프로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프 이거 중요해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루트 노드 개념 없어요. 트리 같은 경우는 한 개 루트 노드만 존재하죠. 그렇죠? 가장 최상위 부모 노드만 존재합니다. 그래프는요, 루트 노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루트가 없고요. 그 트리 같은 경우 한 개 루트 노드만 존재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래프는 부모 자식 개념 없고 당연한 말이고 트리는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요, 네트워크 모델에 운용이 돼요. 참고로 하시고 트리는 계층 모델에 운영이 돼요. 예. 간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따라서 간선수가 달라요. 간선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리 같은 경우는요, 노드가 n개인 트리는요, 항상 n 빼기 1 간선을 가져요. 예. 자, 만약에 부모 노드가 한 개고 자식 노드 한 개면은요, 노드가 두 개잖아요. 두 개 트리 같은 경우는요, 한 개의 간선을 갖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노드가 두 개면은요, 한 개의 간선을 가져야지만 그걸 트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누가 두 개면요, 한 개의 간선을 가져야지 그거를 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거 정리하세요. 좀 이따가 퀴즈 힌트 드릴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프 순회 설명 드릴게요. 순회는 그래프 또는 트리와 같은 연구를 구조해서요, 모든 정점, 모든 노드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순회라고 해요. 목적이 왜 목적이 있냐면 모든 노드 하면 특정 노드 탐색하는 게 목적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탐색을 합니다. 디퓨전 순회가 있고요. 너비우전 순회가 있어요. 뭐 DFS라고 하고 디퓨전 순회 뭐또 데프 퍼스트 서치라고 하고요. 너비우전 순회 같은 BFS라고 해요. 브레드 퍼스트 서치라고 합니다. 예. 한번 공부해 보죠. 예. 디퓨전 순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DFS인데 실장 노드를 정해야 되고요. 반문하지 않은 노드가 존재할 때까지 반문한 방법을 기표전 선의 방법으로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시죠. 1번 현재 노드의 인접 노드 중에서 반문하지 않은 노드를 반문하고요. 그리고 반문한 노드의 인접 노드 중에서 더 이상 반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반문했던 경로로 되돌아가야 돼요. 예. 문장이 긴데요. 방문한 노드, 인접 노드 중에서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방문했던 정도 되돌아가야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되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료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기표대 순회도 한번 해보죠. 시작 노드에서 한 방향으로 마지막 노드까지 방문하고요. 방문 후 경로를 되돌아가면서 방문하지 않은 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방문해야 되거든요. 보시죠. A, B, C, D, E, F, G가 있는데요. A부터 시작하죠. 시작 노드부터 정해야 돼요. 1번 가면 이제 숫자 보시죠. A부터 B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노드가 없을 때까지 계속 마지막 노드까지 방문하는 거예요. B에서 C 가고요. 계속 갑니다. C에서 D 가고요. 그리고 D에서 E 가요. 그리고 E에서 F까지 가요. 그러면 더 이상 또 방문할 노드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면은 되돌아와야 돼요. 파란색 화살표 보시죠. F에서 E, E에서 D,
D에서 C까지 가면 됩니다. 됐죠? 이게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방문하는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해 봅니다. 그 있네요. G가 방문 안 된대요. 방문이 안 됐네요. 그래서 G를 방문하는 거예요. G. 됐죠? 딱 보니까 다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G에서 시작 정점으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G에서 C로 가고 C로 B에서 B로 가고 B로 A로 가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순회 순서 이렇습니다. 붉은 문자가 지금 방문한 노드고요. 이 회사 글자 있잖아요. 이거는 되돌아간 그냥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B, C, D, E, F 같고요. 되돌아갑니다. E 같고 D 같고 C 같고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G로 방문했고,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다시 시작 정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C, B, A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종료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거대로 지금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현재 노드의 인정 노드 중에서 방문하신 노드를 계속 방문했고요. 방문한 노드의 인정 노드 중에서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 인정 노드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방문했던 경우 되돌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더 방문한 노드 없죠. 그럼 되돌아갔어요. 방문했던 곳으로. 그렇죠?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노이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종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되돌아가고, 그리고 종료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집까지 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방문할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시작 정점으로 돌아갑니다. CBA로 이렇게 들어가고 종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GPU 통신하라고 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예. 어, 이 기피우선 순회를요, 인점 리스트로 지금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 그림은 전 페이지에 나온 그림하고 똑같고요. 요거는 인점 리스트예요. 그쵸? A는, 그쵸? B, C, G로 연결돼 있고, 그쵸? 근데 A 노드에서 지금 B 노드로 지금 방문했어요. 그쵸? 제가 노드라고 할 수 있고 정점으로 할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예. B 같은 경우는요, A하고 C하고 E로 연결됐죠? B 다음에 C로 갔어요. 그쵸? 동그라미 보시면 돼요. 그쵸? C 같은 경우는 5개 연결됐어요. 그쵸? C에서 지금 D로 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E로 갔어요. 그쵸? E 같은 경우는 F로 갔어요. 그쵸? 그 F 같은 경우는 지금 C하고 E로 지금 연결됐는데 F에서 더 이상 방문하는 노드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 쳤어요. 그쵸? 그, 됐죠? 그리고 되돌아와가지고 C 노드로 가봅니다. C 노드에서 어디 갔어요? G 갔죠? G 동그라미 쳤어요. 그쵸? 그 G 같은 경우는 A하고 C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방문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런 방법으로 지금 그래프 순회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인정 리스트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역시 딕셔너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죠? 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A는 B, C, D로 연결됐고 B는 A, C, E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예. 됐죠? 이번에는 기피운전 순회인데요. 배열 기본 자료 구조가를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쉬워요. 정점이 A부터 G까지 있죠. 행하고 연료 이렇게 쓰고요. A는 지금 B하고 C하고 G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B하고 C하고 G가 1번으로 채워져 있네요. 다른 건 0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쵸? B는 A, C, E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B는 A하고 C하고 지금 E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됐으니까 1번으로 숫자 집어넣고 나머지는 0번 집어넣었어요. 그쵸? 그리고 방문했던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됐죠? 유치원별 자료 구조인데 지금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피우선 순회 반복과 컴퓨터 알고리즘 동작인데요. 스택, 제가 지난주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스택 가지고 이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한번 보시죠. 방문했잖아요. 그러면은 스택에 타입해요.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볼게요. 휴장 노드로 스택에 타입해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빈 스택 만들고요. 휴장 노드도 스택에 타입하고 방문 처리해요. 이게 1번이고요.
스택의 최상위 노드에서요, 방문하지 않은 임정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정 노드를 스택에 탭하고 방문 처리해요. 방문했으면은 스택에 푸시해요. 그러면 A에서 지금 B 노드 방문했잖아요. 그쵸? A에서 B 노드 방문했으면은 B를 푸시해요. B를 푸시해요. 그리고 계속 푸시하다가 만약에 스택의 최상위 노드에서요, 방문하지 않은 임정 노드가 없어요. 그러면 스택에서 삭제해버려야 돼요. 팝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팝하다가 스테이 빌 때까지 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노드가 한 개 남는데요. 그게 시작 노드예요. A예요. 보시죠. A에서 B 갔어요. B 푸시했습니다. 그리고 B 다음에 C 갔어요. C 푸시했어요. 그 다음 D 갔어요. 그렇죠? 또 푸시했고 E 갔어요. 그렇죠? 푸시했고 F 갔어요. 푸시했어요. 그렇죠? F까지 간 거예요. F까지 가서 보니까는 더 이상 방문한 노드가 없어요. 이제는 되돌아와야 되죠. 되돌아올 때마다 팝해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 F를 팝해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 원소라고 할게요. 노드라고 할게요. 노드를 팝해줘야 돼요. F에서 E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F 팝해줘야 되고, E에서 D 갔어요. 그러면 E를 팝해줘야 되고, 잘 따라오시죠. D에서 C까지 갔어요. 그러면 D를 팝해줘야 돼요. 참,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G노드 갔죠. G노드 갔으면은 방문한 거라서 푸시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 다음에 G노드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다 방문했어요. 정점 A로 가야 됩니다. G에서 C 갔어요. 그렇죠? G 팝해주고 C에서 B 갔어요. C 팝해주고 B에서 A 갔어요. A 팝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 시작 점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고요. 공부해보세요. 공부해보세요. 예. 필적의 마지막 노드 A죠? 이게 시작 노드예요. 그렇죠? 예. 이 기표돈 순회 방법 같은 경우는요, 스택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스택 가지고. 트리 구조의 기표돈 순회, 이거 쉽거든요. 보시죠.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A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다 자식 노드들이고 깊이 우선 순회 방법입니다. A부터 시작해요. A 가고 B 가고요. 맨 처음에 깊이 순회하는 거예요. A 가고 B 아래 또 D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D 아래에 어떤 노드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거쳐봤던 B 노드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B 아래 E 있죠? E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아래 또 어떤 노드 없죠? 그러면은 방문했던 곳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B로 갔다가 A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왼쪽은 다 반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A에서 C 가고요. 그렇죠? F 갑니다. 그렇죠? 더 반복했어요. 다시 C로 올라가서 G 반복하고 종료하는 거예요. 아셨죠? 순서가 이래요. A, B, D, E 그리고 C, F, G로 이렇게 반복해요. 이게 트리고류에서 깊이 우선 순회하는 그런 순서예요. 이게요. 예. 오늘 퀴즈에 하나 문제 나오거든요. 기표선 순서에서 그래프 순환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지문이 하나 나올 건데 공부해 주세요. 공부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됐고 5분만 더 설명드리고 칠게요. 이번에는 너비 우선 순회 방법입니다. BFS라고 하고 브레스트 퍼스트 치라고 하고요. 이거는 좀 달라요. 수정 노드를 정하는데요. 깊이 먼저 안 가고요. 인접한 노드를 모두 방문하는 순회 방법을 말해요. 이렇게 방문합니다. 현재 노드의 인접 모드를 모두 방문하고요. 인접 노드 중에서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방문했던 정도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종료하는 방법을 높이 우선 순회라고 해요. 음, 여기까지 설명하고 보시죠. 높이 우선 순회 방법입니다. 시작 노드와 가까운 노드부터 방문하고요. 멀리 떨어진 노드를 나중에 순회 방법인데요. A부터 시작합니다. 근처부터 방문해요. 근처에 뭐가 있어요? B, C, D, G가 있잖아요. 순서 이렇게 방문합니다.
B부터 숫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B, 두 번째 C, 세 번째 이게 G 반문입니다. 그럼 근처에 있는 노드 다 반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B로 가요. 이거부터 반문했으니까, 그렇죠? 자, 따라오시죠. 그런 다음에 B로 가서요. 2로 갑니다. 네 번째 2 반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C 같은 경우는요. 뭐 F 먼저 갈 수 있고 D 먼저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D 먼저 갔어요. 그렇죠? D 먼저 갔고 F 먼저 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방문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노드도 있잖아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G 노드에서 더 방문한 노드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E에 있어요? 더 이상 방문한 노드 있어요? 다 방문했어요? 없어요. 그렇죠? D 있어요? 없어요. F 있어요? 더 이상 방문한 노드 없어요. 다 방문했어요. 그렇죠? 종료합니다. 더 이상 방문한 노드 확인하면요, 종료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법을 너비우선 순회 방법이래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근처부터 가시고요. 근처에 있는 것부터 쭉 가시고요. 맨 끝에 있는 노드에서 확인해 보면 돼요. 3번의 끝 G, 그쵸? 4번 끝 E, 그쵸? 5번 끝 E, 그리고 6번 끝 F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너비우선 순회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요. 그랬죠? 역시 이것도 인접 니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쵸? A는 뭐 B, C, G로 연결되는데 맨 처음에 B, C, G로 지금 방문했어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B 같은 경우는 2로 방문해서 2에 동그라미 쳤고요. 이런 식으로. 역시 딕셔너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 2차원 배열 자료 구조로 표현도 가능해요. 행렬로 지금 각 노드를 적고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B, C, D로 지금 연결되어 있죠. 1번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0번 숫자 적었고요. 방문했던 거로 지금 화살표로, 동그라미 쪽 화살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요. 예. 2차원별로 표현했어요.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예. 어, 이거는 좀 시간 걸리거든요. 10분 정도 쉬죠. 1시부터 이거 설명드릴게요. 1시까지 들어오세요. 1시까지 들어오세요. 늦게 오신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출석 처리하세요. 예. 쪽매 주세요. 무슨 되는지 궁금해. 아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건 출석된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해주세요. 위에다가.
정수현 씨 하셨고, 야이륜 씨, 두 분 결석이에요. 오늘은 실수 없어요. 그냥 이론 중심으로 퀴즈 준비하시면 돼요. 예. 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 그림은 너비 우선 순회 방법인데 큐 가지고 저 구현한 거거든요. 기피 우선 순회 방법은 스택이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너비 우선 순회 방법 이거는 큐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1번, 2번, 3번대로 하시면 되는데 퀴장 노드를 큐에 삽입하고 반복 처리하고요.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큐에서 노드 꺼내고요. 해당 노드 인정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요 모두 큐에서 삽입하고 방문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큐가 빌 때까지 DQ해야 돼요. 다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노드를 다 빼야 되고요. 맨 마지막 노드가 남으면요 그게 마지막으로 방문한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죠. A부터 시작해요. A부터 집어넣어요. 인큐. 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Q 기억나시죠? 예. A부터 시작하고요. B, C, G로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A가 방문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A가 방문했기 때문에 DQ를 해야 돼요. A를 빼버리고요. 방문했던 노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DQ, 인큐 과정이라고 하는데 A 빼고 B, C, G 방문했잖아요. B, C, G 집어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B에서 E로 갔잖아요. B 방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를 지금 DQ해야 돼요. B를 DQ하고요. E를 방문했잖아요. E를 인큐해야 돼요. 그다음 CG는 그대로 두시고요. E를 인큐해야 돼요. 잘 따라오시죠? 예. 4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5번은 C입니다. 그쵸? C 방문했어요. 그쵸? 그죠? C를 DQ해야 되고요. D를 갔거든요. D하고 F 갔어요. 그쵸? 그래서 D하고 F를 인큐시켜야 돼. 바로 이거예요. C를 지금 DQ했고요. G는 그대로 뒀고 D하고 F 갔어요. D하고 F를 인큐시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됐죠? 그러면 다 간 것 같아요. 다 밥 먹은 것 같아요. 다 밥 먹은 것 같아요. 여기부터 보죠. G 방문했죠. 맨 끝에 있는 노드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G 방문했죠. G 뺍니다. 그렇죠? 그렇죠? G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요. 방문 안 한 노드를 탐색했어요. 더 방문할 노드 없어요. Q가 필요 없어요. DQ만 하면 돼요. DQ. 그런 다음에 어디 가야 되죠? 2를 가야 돼요. 그렇죠? 2를 가봐서 확인해 봅니다. 더 이상 방문할 노드 없어요. 2 뺍니다. 빼요. D하고 F 남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D가 봅니다. 더 이상 방문할 노드 없죠? 뒤에서 빼버려요. 그럼 맨 마지막에 F만 남네요. 그렇죠? 예. 바로 F가요. 마지막으로 반만 노드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문도 하고요. 같이 방문했던 끝에서 방문했던 노드는요. 다 DQ시키고요. 처음 방문한 곳은 EQ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뭐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시고 안 되시는 분 계시는데요. 너비부터 순회 방법은 이게 큐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이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트리 구조의 너비우선 순회 방법인데요. 똑같은 트리인데요. 너비우선 순회예요. 근처부터 방문입니다. A부터 시작해서 B, C, 그쵸? 그런 다음에 D, F, G로 이렇게 방문해요. 그쵸? 근처부터 반복 시작하면 됩니다. A부터 시작하면은 근처가 BC 있잖아요. BC 반복하고 B 근처에 D, F, G 있잖아요. B 가고 C 옆에 뭐 F, G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요. 예. 쉽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은 이 정도.
퀴즈 올렸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너비우선하고 기프손 순회 방법, 그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만, 소개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공계 학생들도 어려워요. 이 코드는. 시작. 코드는 제가 올렸고요. 이제 보시죠. 두 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프인데요. 지금 무방향 그래프인데 그거 딕셔너리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코드 보실래요? 그래프 D인데 빈 딕셔너리로 만들었고요. C하고 값으로 이렇게 빈 딕셔너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A는 B하고 C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B는 A하고 E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빈 딕셔너리를 채울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차원별 가지고 지금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레인지 5번 해가지고요. 어, A, B, C, D, E에 지금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A가 0번, 레인지 5번이면은 범위가 0번부터 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A가 0번, B가 1번, C가 2번, D가 3번, E가 4번을 갖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차원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죠? 또 확인해 봅니다. A하고 B 노드가 있는데요. 인접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요. 그래프 A, B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A가 0번이고요. B가 1번이거든요. 전체 보시죠. 전체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아시면 좋아요. 이게 0번, 이게 1번 인덱스, 이게 2번, 이거 3번이고 이거 4번이에요. 그렇죠? A가 0번이고요. B가 1번이에요. 그쵸? 2차원 배열이에요. 0번 인덱스에서요. 0번 인덱스에서 1번 인덱스 값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 1번이 나오잖아요. 바로 요거거든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0, 1이에요. 0, 1이에요. 지금 2차원배에서 0, 1 인덱스 이용해가지고 값을 확인해 보면 1번이 나옵니다. 뭐죠? 인접해 있죠? 연결돼 있어요. 그쵸? 연결돼 있어요. 이번에 A하고 D하고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는데 연결 안 됐네. 0번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A 값이 0번이고 D 값이 뭐죠? 0번, 1번, 이거 3번이거든요. 3번이에요. 0번 인덱스의 세 번째 값입니다. 0번 인덱스의 세 번째 값 뭐죠? 0번이에요. 그렇죠? 0번이에요. 그렇죠? 연결 안 됐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공부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엔 트리입니다. 트리 역시 이중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A 노드가 B하고 C로 연결됐고요. B 노드는 D하고 E가 자신으로 지금 연결됐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중리스트 표현하는 거예요. C 노드 아래에는 FG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트리를 좀 더 추적하면요. 요게 나오고, 요게 전표 나오고요. 트리 연번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게 연번 이게 0번이고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인덱스예요. 네. 트리 0번하면 A가 나와요. 그리고 1번 인덱스에서 0번 인덱스가 뭘까요? B예요. 이게 1번이고요. 0번 인덱스가 B가 나오는 거예요. 이 0번이 뭘까요? C예요. 이게 2번 인덱스 값이고 2번 인덱스 값에서 0번 인덱스 값 C예요. C. 그리고 1번 인덱스 값에서 1번 뭘까요? 0번, 1번, 1번 인덱스 값에서 1번 인덱스 값 D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맨 마지막 1번 인덱스에서 0번 1번 인덱스에서요. 자, 또 1번 인덱스에서 D 중에서 0번 인덱스까지 오래요. 그럼 D거든요. 예. 약간 복잡하죠. 옛날에는 이런 거 퀴즈로 나왔는데 제가 다 빼버렸어요. 생각요. 제가. 참고로 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중리스트 만들어가지고요. 인덱스 값 가지고 지금 노드 값 지금 출력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예. 표현하는 방법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엔 트리인데 직전으로 표현한 겁니다. A, B로 연결됐고 A 노드가 B, C로 연결돼
때문에 A 노드를 키, B, C를 리트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B는 D고요. C는 FG로 연결되어 있는데 C가 부모라서 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포문 이용해가지고 지금 키하고 값을 출력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이게 키고 이게 값이에요. 아래 보니까 완전 진출이 3명 나왔네요. 다시 보죠. 마지막 노드 빼고 균형 있게 유지하며 구성된 틀이고요. 좌식 노드 추가할 때 이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완전 이전 틀이에요. 예. 이번에 깊이 우선 순회인데 팽렬 가지고 인접 팽렬 가지고 지금 표현했네요. 그렇죠? 2차원 배워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오렌지 7번이니까 A가 0번이고 G가 6번이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2차원별로 표현했고 인접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코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A가 0번이고 B가 1번인데요. 0번에 1번이 뭐예요? 1번이죠.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A하고 B가 연결돼 있죠. 예. 지금 이런 코드가 좀 나왔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어, 잠깐 훑어보는 느낌으로 소개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기피우선 순회에 이런 그림이 있고요. 시작이 V1이고 종류가 V6인데 읽어볼게요.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뭐 def first touch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거 이용해서 현재 지점에 방문한 적이 없으면은요. 방문 노드 리스트에 추가하고요. 방문하는 적이 없는 노드와 함께요. 현재 방문 노드가 무엇인지 한번 나타보도록 했어요. 예. 무효함부터 찾아가지고 왼쪽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되도록 탐색하는 건데, 그렇죠? 깊이 우선 순회입니다. V1, V2, V4, V6, V6, V3, V6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거로 뒷줄을 표현했고요. 이건데요. 쭉 보면은 재기 호출했어요. 재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드는 어렵기 때문에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래프 만들고요. 비니트 만들고 맨 처음에 다 출력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여기부터 시작해요. 이게 함수 호출문이에요. 함수 호출이 V1부터 시작해요. 그쵸? 이 그래프를 가지고요. V1부터 시작한 거예요. V1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요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함수 안으로 가보니까는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방문 노드가 지금 빈리스트인데요. 추가해야 되고요.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만약에 방문한 노드 중에서 노드가 있어요. 방문 노드 중에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방문한 노드 출력하고요. 방문 노드의 모든 경로를 출력했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방문한 노드를 방문한 적이 없는 노드가 V2면은요. 현재 방문한 노드 출력하고요. 방문 노드 모든 경로 출력하게 코드를 만들었어요. V1부터 V2까지 방문했잖아요. 바로 이 코드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방문 노드 중에 노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방문한 적이 없는 노드 이렇게 예, 출력하고요. 여기서 요 노드 가지고 다시 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호출해 줘가지고 다시 또 확인해 봐요.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방문한 적 없으면은요 노드에 추가하게 코드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다시 배고치를 이용해가지고 또 확인해보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결과를 출력해요. 이런 결과를 출력해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 어려워요. 특히 계기호출, 제기함 소출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이런 결과 나와요. 이런 결과 나와요. 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공계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코드예요. 예. 참고로만 하세요. 예. 이번에는 너비우선 투입니다. 이건 쉽죠, 그쵸? 2차원 배열 리스트 2개 만들었고요. 그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 만들었고 인접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코드네요, 그쵸? 예. 그리고 이 코드도 어렵거든요.
예, 너비우선 순회 그래프 대상으로 하는 너비우선 순회 문제인데요. 이런 그림이 있고요. V1부터 시작해서 V6로 끝난대요. 자, 함수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점에 방문한 적이 없다면 방문 노드 리스트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현재 방문한 노드하고 방문 노드의 모든 경로를 나타내 본 거고요. V1부터 시작해서 왼쪽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선택하는 거죠. V, V2, 3, V4, 5, 6 이렇게 방문하도록 코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 출력이 이렇게 나오도록 여러분 코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리코드거든요. 이 코드도 어려워요. 어, 예. 데크라는 라이브러리 가져왔고요. 모듈이라고 할게요. 데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그래프 만들었고 빅리스트를 만들어서 요 그래프 맨 처음에 출력하고요. 그리고 함수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요. 좀 길어요. 호출을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V1부터 지금 시작하죠. 그쵸? 여기로 와가지고 데크 이용해가지고 맨 처음에 큐 변수에 지금 데크를 이용해가지고요. 큐 변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마디로 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 만약에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도록 코드를 만들었고요. 반복 만들었고 뭐 현재 방문하고 있는 노드 지정했고요. 팝해가지고 현재 방문 노드를 확인했고요. 노드가 방문 노드 있어요. 그러면은 컨티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래에 있는 코드 진행 안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로 가요. 그리고 엘if 보면은 방문 노드에 노드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방문 노드 출력하고요.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모든 경로 출력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뭐 확정하는 뭐 이런 함수를 사용했어요. 이것도 참고로 하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이 함수는요. 예.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코드가 어려워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가 요 코드하고요. 요 코드 있잖아요. 요 제기함수 이용한 이 코드는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예. 이 정도로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됐고 과제 설명드리고요. 퀴즈 힌트 드릴게요. 벌써 제출하신 분 계시는데 과제 어렵지 않아요. 이거론이고요. 영그리스 특징이 뭔지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렸어요. 교재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히트 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온라인 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적으시면 되고 3번 문제 그 어렵지 않아요. 파이썬 파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스택 자료 구조 이용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코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하고 팝 함수 이용 만드셔가지고 그쵸? 푸시할 때 어떤 함수 사용해야 되고 팝할 때 어떤 함수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입력이 이렇게 되면요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결과가 이렇게 거꾸로 나오도록 여러분이 파이썬 어, 코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예. 됐고 네, 과제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퀴즈 힌트 드릴게요. 퀴즈 힌트 드릴게요. 오늘 퀴즈는 코드 문제가 안 나오고요. 다 이론 문제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힌트 드린 것만 정리만 잘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그래프하고 트리 공부했는데 그래프에 루트가 있어요? 그래프에 루트 있어요? 아니, 없어요.
트리에 루트 있죠. 그쵸? 그래프에는 루트라는 개념 없어요. 트리에 있어요. 트리에 있어요. 예. 이거 맨 처음에 이거부터 생각하시고 이제 퀴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프에는 루트가 없고요. 트리에는 루트 개념이 있어요. 그쵸? 트리에는 루트 있고, 좌측 노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에는 루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쭉 가보죠. 이거 공백화잖아요. 그래프 이론입니다. 그래프 이론은 수백 년 동안 수학, 과학, 공학, 사회,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속 넘은 분야에서 지금 운용되어 오고 있어요. 예. 그래프 용어 중에서 제가 강조한 거 있어요. 차수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차수. 그 사이클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프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무방향, 방향 그래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런 건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예, 그래프 자료 구조 이용한 문제의 알고리즘 이런 게 있다 말씀드렸어요. 최단거리 문제, 그래프 자료 구조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프림, 크로스컬, 다이스트 알고리즘이 있어요. 삼색 문제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래프 자료 구조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한 거예요. 기표선 탐색, 너비선 탐색 같은 게 있어요. 예. 트리의 종류, 아, 네 가지 정리하세요. 비트리, 이젠트리, 완전 이젠트리, 균형 이젠트리가 뭔지 질문 나올 거예요. 이거 정리하세요. 예. 음, 좀 한번 보시고요.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어, 트리는 대칭 모델에 사용되고, 그래프는 네트워크 모델에 사용이 돼요. 그리고 트리 같은 경우 사이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래프는 사이클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디퓨전 순회 이렇게 보시고요. 디퓨전 순회는 지금 스택 가지고 알고리즘을 지금 만들 수 있다. 알고리즘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공부하세요. 트리 모양, 트리 구조에서 기표된 순회하는 순서 쉽죠? 이거 정리하세요. 네. 너비우스 순회 가보죠. 노비우스 순회 같은 경우는 q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 설명 드렸고요. q 가지고. 예, 기표된 순회는 스택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 너비우스 순회 반응은 q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 정리하시고요. 이 그림도 설명드렸죠. 쉬워요. 이런 틀이 나면은 이런 방식대로 지금 방문해요. 그렇죠? 예. 노드에 가까운 거부터 계속 이렇게 방문하는 방법. 너비도 순회 방법을 해요. 예. 음, 이 정도? 제가 또 적은 게 없네요. 하여튼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은 제 생각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준비하시고요. 35분이니까 2시에 볼게요. 22분인데요. 2시까지 준비하시고요. 2시에 퀴즈 시작할게요. 예, 뭐,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라고 저한테 오시고요. 예, 됐죠? 저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퀴즈 준비하세요. 예, 저는 좀 나가도록 할게요.